대구 경북 통합 특별 기획 세션으로 지역 상생을 위한 대장정 대구 경북 통합 토파보기입니다. 대구대 김정렬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대구대 이승철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강원대 왕재선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주대 김소연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결대 송효진 교수님은 사정상 참석을 못하셔서 마지막으로 경일대 최근열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중요한 쟁점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곧바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김정렬 교수님께 먼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에서 이제 많은 부분들을 갖다 이제 다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토론이라기보다는 좀 더 추가할 몇 가지 얘기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그런 길도 이제 쉽지 않은 길이고, 이런 길에서 이제 현명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선진 각국의 사례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참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경험이 우리보다 좀 많고, 특히 이제 서구의 몇몇 나라들은 상당히 좀 신축적이고 실용적인 행정 체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도 있고 해서 프랑스 행정 체제를 갖다 이제 한번 이렇게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지의 칼럼으로도 한번 썼던 그런 내용인데, 간단히 소개하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광역 레지옹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로 치면 이제 일드 프랑스라고 얘기하는 그런 지역이 1000만 수도권입니다. 초광역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좀 기초 단체라는 것이 이제 꼬민인데, 파리 전체가 꼬민이고, 그 다음에 마을도 꼬민입니다. 이런 기초, 그러니까 초광역과 기초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하고 있는 도라는 것은 일종의 특별지방 행정기관, 중앙정부의 그런 출장소 기능까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데파트망이라는 광역이 101개가 있는데, 프랑스가 이제 이 약간 제국주의 국가다 보니까 해외 영토도 있고, 그래서 국내에 있는 곳이 한 95개 정도 되는데 현 정도 됩니다. 일본으로 치면 현 정도 되는 그런 지역이고, 대구 경북에 대입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저도 대구 경북의 그런 통합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염두에 두면서 일단 통합에는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지금은 권역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 이제 대구권, 그 다음에 포항권, 이 두 가지를 갖다 이제 좀 현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더 확장한다라고 얘기하면 구미권, 북부권, 이런 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4개 정도 생각을 하는데, 대구시는 3개 생각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경북은 통으로 우리 경북은 경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논란 같은 것들을 많이 벌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좀 더 넘어서서 좀 어떻게 보면은 현 단위 수준의 그런 것들은 좀 신축적으로 가고, 초광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식의 꼬민 개념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역단체라는 것은 상당히 명칭 자체가 지역이라든가 방위를 표시하는 명칭이고, 초광역 개념은 행정구역이라기보다는 광역개발공사 개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축적인 것들을 갖다 이제 추구해야 되고, 이 영국이란 나라가 북미의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처음에 만들었던 것이 이제 준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은 주로 바뀌었지만은 캐나다에는 지금도 준주 제도가 이제 쓰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 한번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유럽으로 가게 되면은 신성 로마 제국의 구퉁이에 있던 아주 별 볼 일 없던 그런 나라, 스위스란 나라가 있는데, 이 스위스란 나라가 대단히 창의적인 그런 연방국가 시스템 같은 것들을 활용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대구 경북 수준에서 한번 참고할 만한, 그래서 우리가 준주 내지는 준연방 개념을 가지고 지역 통합 같은 것들을 추진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정도 말씀드리면서 제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대구대 이승철 교수님. 우리가 이 부분을 추진하면서 고민해야 될 중요한 부분은 앞에 발표하신 고경훈 박사님하고 박한규 박사님이 다 발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방소멸과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통합이라고 전제를 먼저 한다면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앞에서 그 고경은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균등의 원리 해가지고 뭐 재정의 능력 많은 기준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 두 가지를 요점을 주장을 요약을 한다면 민주성 대 경제성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균등하게 가치를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가치를 더 많이 부여할 것인가 가치에 대한 그 힘의 배분에 대한 문제인데요. 경제성의 원칙을 하면 통합에 대한 찬성을 하는 쪽에 조금 더 있고요. 민주성을 하더라도 뭐 통합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관점은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에 힘을 주고 더 나아갈 것인가를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먼저 해봐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이고요. 만약에 그래도 통합을 하게 된다면 앞전에도 저희가 그 대구 경북 통합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논의가 왜 실패했을까? 그 논의의 실패에 있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두 가지 점 정도 한 두세 가지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첫 번째는 그 앞에서도 말씀했는데 바텀업 방식이 필요하다. 의사결정 방식에서 밑에서 위로 오는 방식은 곤란하다 앞으로. 그래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의사결정에서 자율성에 근거한 통합의 논의가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 전제돼야 되는 것은 시간에 대한 경과, 그러니까 시간을 픽스를 시키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 봤을 때는 옳지 못하다, 별로 좋지 못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게 뭐냐면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서 이제 더 나간다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예를 들어가 청사의 위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권역별의 개발 계획을 구체화시킬 것이냐, 아까도 행정 체제를 어떻게 개편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규모의 경제라는 수치 안에 함몰돼서 진정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수치로 보면 1위, 2위, 3위 다 3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 수치가 그대로 통합된다고 했을 적에 그 통합의 효과가 그대로 효과로 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결국은 지역 내 불균형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디테일하게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하는 과정들이 필요한가. 마지막으로 저는 좀 다른 생각을 조금 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그 티부 가설이라고 우리 지방자치를 배우고 있습니다. 티부 가설의 전제 조건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경쟁력으로 인해 가지고 더 좋은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들이 가기 때문에 발전한다. 만약에 광역으로 내가 초광역으로 묶이게 되면 과연 이렇게 지역에 있어서 경쟁력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까, 진지한 고민을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고민된다면 더 좋은 통합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거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귀한 토론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멘트는 가능하면 줄이고요.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재성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원대학교 왕재성입니다. 예, 뭐 지금 말씀 주신 이승철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의견에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도 오면서 계속 생각을 했는데 비슷한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통합 논의가 있으면서도 아까 고경훈 박사님 발표 내용에 보면 성과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만큼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특히 뭐 제가 지금 지역에서 있는 동해 삼척 통합만 하더라도 10년이 넘게 끌고 왔다 아직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광역시의 통합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변수와 갈등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통합의 논의가 이렇게 시급하게 그러니까 급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좀 뭐 언론을 조금 찾아보니까 이 뭐 그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장기 과제로 돌리겠다라는 뭐 이런 내용도 있었던 것 같은데 과연 이게 단기간에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과제인가부터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이승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통합의 수치적인 효과에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그 수치적인 효과가 결국 지역의 인구 감소를 예방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어떤 소멸 위기를 갖다 극복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지금의 앞으로의 논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연결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그런 어떤 전략
그다음에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한 설계에 대한 논의가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갈등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갈등의 불씨는 리더 즉 그 단체장이 됐든 정치인이 됐든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갈등이 주민들 간의 갈등과 불신을 더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이런 갈등과 불협화음을 최소화하는 방안, 그거는 양보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하기 위해서 정치적 리더십이 훨씬 더 강하게 필요한 그런 어떤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리더들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조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아주대 김소영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주대학교 행정학과의 김소영입니다. 앞에 고경훈 박사님, 박광규 박사님 아주 발표 잘 들었습니다. 통합을 하면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고 또 산업 발전이라든지 경제 발전이 가능하다라는 로직으로 많이 접근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그런 로직이 중요하다는 걸 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왕재선 교수님 언급하셨듯이 앞으로 가장 큰 저희가 직면하는 위기는 인구 위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합 논의할 때부터 인구적 관점에서 통합을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400만 얘기하셨는데 그게 출발점이고 끝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부러워하는 경기도도 2050년이 되면 대부분 인구 감소가 나타나고요. 화성시나 한두 개 제외하고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인구를 갖다가 유입할 수 있는 성장 전략이 필요하냐라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생각을 해보면 경제 발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옆에 계신 김정일 교수님과 같이 저희가 미국의 알래스카를 갔다 왔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공원에 갔더니 아이들 데리고 오후인데 일과 시간인데 아이들 한 3명 데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우리는 한 명 보기도 쉽지 않은데 애를 3명씩이나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줄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 낮 시간에 거기에 올 수 있는 여유, 그게 어떻게 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얘기는 아까 우리 박광규 박사님께서 얘기한 소위 말해서 교육적인 어떤 인프라와의 연계가 없이 그냥 단순하게 경제 성장 되니까 통합이다라는 논리는 굉장히 좀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 보육이라든지 보건 의료 관점 이걸 반드시 고려한 통합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용어적으로 보게 되면 행정 통합 용어를 너무 많이 써서 결국은 행정은 굉장히 기술적이고 공식적인 언어고 중요한 건 이제 지역 통합이고 그러려면 우리 이승철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통합시킬 거냐라는 얘기가 당연히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너무 간과하고 전체적인 청사진만 나와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우려를 약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결국은 재정 기반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도 뭐 경기도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 10조 정도 규모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재정력 기반과 관련해서 마치 통합을 하게 되면 통합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특례 관련해서 권한이양 재정 특례 통해서 재정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보통 저희가 지난번 아시겠지만 저희가 특례시 관련해서도 약간 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재정적인 부분에서 크게 이익 본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권한 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권한만 이양되고 비용은 이양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재정 관점에서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이런 인구적 관점, 그다음에 재정적 관점, 지역민이라는 관점 세 가지 관점을 좀 고려한 통합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최근열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안내장 왔을 적에는 제가 가장 앞에 있었는데 오늘 이름을 가장 또 가나다 승무사다 보니 가장 뒤로 밀렸습니다. 이거 관계없이 내가 뭐 조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전에 이제 메가시티 특별자치단체 할 적에도 뭐 자문도 해주고 관여를 좀 했습니다. 해서 이거는 앞에 메가시티 특별자치단체의 문제는 사실은 그 앞에 단체장들끼리 했는 건데
현 단체장들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 중단이 되어 버렸어요. 중단이 되고 이제 올해 5월 달부터 이제 사실 행정 통합 논의가 다시 또 제기되기 시작했죠. 제가 보기에는 이 행정 통합 문제는 제가 대통령 소속 의원으로 박근혜 대통령 때 4년, 자치분권위원회 그것도 4년, 8년 동안 하면서 여러 차례 통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듯이 한마디로 지역민들의 통합에 대한 간절한 의지, 필요성 이게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근데 과연 제가 지금 대구 경북 도민 시민이 이 대구 경북의 통합에 대해서 행정 통합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한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거든요. 의문인데 물론 과거의 조사는 역시 통합을 원하는 쪽이 좀 더 높습니다. 반대보다는 그런 점에서 제가 이거 보았고요. 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구 통합에 대한 특별 법안을 구회가 또 경상북도 특별법 초안을 다 구회가 봤습니다. 특히 대구에서는 통합하기 위해서는 북부권에서 반발이 심하니까 거기에 대한 발전 계획까지도 다 제가 구해서 비교도 해보고 그리고 양자의 이런 차이점이 공통점은 뭔고 차이점이 뭔가 특별 법안이 거기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잠깐 핵심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 의견을 조금 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결론 아닌 결론을 내릴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신문하고 내가 다 스크립해서 오래전부터 봤던 그런 문제인데요. 이제 우리가 차이점하고 우리가 그 공통점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 하나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면 어렵고 대구 경북 특별시익 하는 거는 이거는 공동 명칭은 두 개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는 기존대로 31개 시군 자치구 요걸 그대로 두는 거고요. 권한 이양 이 부분은 대구시나 경상북도나 이거 권한 이양하고 특례는 엄청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반틈만 돼도 아주 성공적으로 딱 봅니다. 물리적인 통합을 거쳐 나서 실제 되려고 하면 제가 통합에 대한 찬성하는 경우에는 정말로 북부권에 대한 균형 발전 그러한 부분만 해결되고 또 이 대구나 경북에서 초안으로 내세워온 권한 이양, 특구, 특례 참 이런 것만 되는 것 같으면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입니다. 그거 두 개만 되면 그 부분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재원 확보도요. 이게 보통 교부세도 이때까지 봤던 거 평균적으로 안정적으로 제주도처럼 보통 교부세 3% 이런 식으로 몇 프로를 지금 받고 있는 대로 보장을 하고 부동산이란 양도소득세도 이양하고 지방 소비세도 배분할 적에 대구가 200% 배분 소비세 지수를 200% 하는데 300% 해달라. 그 외에도 광역통합교부금이라든지 광역통합교육교부금이라든지 또 지역특별발전특별회계는 이건 제주도는 특별회계가 따로 있거든요. 대구 경북도 따로 해달라 이런 이야기 듭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 복권 발행도 허용해달라 이런 재원들이 확보가 정말로 되면 나는 찬성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글로벌 특구가 지정이 되고 거기에는 규제가 완전히 프리로 되는 그런 것이 되고 특구뿐만 아니고 우리가 각종 대규모 우리가 개발할 거면 특별시장이 종합계획에서 승인 나버리면 개발 사업에 필요한 건축허가라든지 도로점용허가라든지 44개 법률이 다 동시에 승인되는 걸로 하고 특별시장이 우리가 100만 제곱미터 이상 그린벨트도 해제해서 원하는 이러한 SOC 사업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거는 대구 경북이나 다 공동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안 할 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물리적인 통합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어떤 심의에서는 이 통합보다는 지방자치가 과거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우리가 시군 통합을 했을 때 효과가 있었느냐? 특히 군 단위에서는 시군 통합으로서 다 손해입니다. 이때까지 결과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좀 통합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시너지 효과를 이런 식으로 낼 수 있다면 찬성입니다. 조건부로 찬성인데요.
차이점은 청사 위치라든지 이것도 대구 안은 분명하진 않지만 대구로 하는 걸로 거의 뭐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계구역을 하는데 관할구역을 두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경북은 관할구역 두면 안 된다 하거든요. 저도 관할구역을 두는 건 맞지 않다. 왜? 기초자치단체도 다 자치권이 있는데 뭐 거기에서 위에서 나누어가 관할한다 하는 이거는 내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청사별로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부서를 배치하는 것은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경북안은 아주 구체적으로 안이 안 나왔어요. 이런 부분. 그리고 경북도안은 본청사 개념이 없이 하다가 나중에 조례로 뭐 수요가 있으면 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특별시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할 적에 청사도 안 정하고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특히 추진 방법이에요. 간단하게 1분만 하겠습니다. 추진 방법 절차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시장하고 도지사가 처음에 합의하는 거하고 어제 또 우리가 홍 시장이 주장한 것이 보면 안 맞다. 저도 단기적으로 이 단체장들이 있을 때 통합할 때 단기적인 과제로 보면 홍 시장 생각이 맞습니다. 대구 경북 이걸 협상하는 데까지 공론화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이래 하려고 하면 시간적으로 안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과제로 보면 그런 절차를 우리가 당연히 뭐 거쳐야 되겠죠. 거쳐야 되는데 홍 시장은 어떤 시기든 다른 자치단체들도 추진하니까 우리가 빨리 해서 이런 선점하자하는 그런 것도 있고 가장 먼저 하게 되면 이런 특권이라든지 권한이라든지 이런 특례를 지정받기도 좀 안 낫겠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시급적으로 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고 경북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하면 단기적인 것은 불가능하고 장기적인 과제로만 가능한 겁니다. 저는 뭐 그런 점에서 있고 기초자치단체 권한을 도지사는 강하게 해야 된다 하는데 홍 시장은 이건 조금 오히려 기초자치단체 권한을 축소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오히려 광역이 조정하고 통합하는 그런 조정을 해야 되지 기초 간에 경쟁하는 거 이거 좋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 과제로 보면 홍 시장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 하려면 하고 안 그러면 현 단체장이 있는 동안에 못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참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충분히 하면 그거는 도지사 안이 맞겠죠. 뭐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되게 많으신데 시간 관계상 아마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에 적절하게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위기 중에 하나가 수도권 일극화인데 여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행정수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차등정 분권의 맥락에서 대구 경북에 맞는 그러한 여러 가지 권한 위임이 일괄적으로 이양하게 되면 생각보다 큰 파급 효과가 있어서 그 부분이 우리가 안고 있는 수도권 일극화에 대한 대안으로 작동할 수 있을 건 분명히 같습니다. 이게 너무 중차대한 일이지만 아무리 급해도 저희가 꼭 빠지지 말아야 될 거는 대부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이 행정통합에 관해서 지지해 주어야만 행정통합이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논의가 잘 이루어져서 좋은 결과로 나타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발제해 주시고 또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고 또 이러한 귀한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관해서 지원해 주신 후원해 주신 대구와 경북도에 대해서 깊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